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인년, 병신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수천 도,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볼에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 화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 배울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감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임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인성이기,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간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역술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병정화 일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생살여탈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추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주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하면. 자,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안으로 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고압 1000V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답해봤자 이 왕세 한열의 중화를 모르면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뭐가 왕하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끝개자 4개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의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신유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신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국할 때도 설명을 드리시면, 그래서 죄다 신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금이 왕하든 수가 왕하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다 신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임수 천간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건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간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원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원령을 살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왕쇠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개념, 왕상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서 좀 튼튼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데, 사주가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사주대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그 삶도 주체적이거나 주도적이기보다는 좀 시류라든가 주변의 상황에 많이 내가 끄달림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자기 주관도 분명하게 세워가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개념, 특히나 일간의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는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습해도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쇠도 중화가 되어야 되고 한열도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왕쇠를 보는 것이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법이 되는 것인데, 용신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또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거, 정원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극, 금의 관계,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금을 극하는,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관계죠.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재성을 우리가 재물로 보고, 처로도 보고, 인기로도 보고, 그 다음에 근면, 근면 성실성 있죠. 근면, 성실로도 이렇게 본다. 그 주색잡기라든가 유흥오락으로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재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 재성도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같이 왕하다, 신왕, 재왕의 개념이 되면 재성이 진짜 나한테 유용하게 작용이 되죠. 재물도 없고 처도 없고 현모양처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신왕, 재왕이 아니라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들은 죄다신 약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반대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인기를 쫓다가 오히려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신약 제왕들은 죄다신 약한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단 뭐에 대한 욕심이 많다? 탐욕, 욕심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약제왕, 제다신약의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죠.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화가 양금을 왔기 때문에 편제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제격에,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한 그런 국세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장간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무토는 격이라든가 용신을 충할 때 불용 쓰지 않고요. 만약에 인두가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관 격으로 볼 수 있죠. 정관격. 근데 정제가 관을 세니까 뭐 재생관격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이 신약하면 오히려 재살태왕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일간이 약하면 인성의 도움을 얻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 인성은 간목과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은 이제 승목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고, 신월에 정화가 되었다. 일단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인 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만 일간 정화가 생기를 얻을 것이고, 힘을 얻어야지만 관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지지로 이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재생관격의 관인 상생이 되는데, 만약에 인성도 없고 지지의 뿌리도 없다고 하면 이거는 정제정관이지만, 마치 정화가 뿌리가 없으면 편관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살태양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사주에 이제 신월이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고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의 조력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분들이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론도 있지만은, 이거는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탈광이 됩니다만은, 신약했을 때는 겁재인 병화를 얻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얻었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신월은 금이 임관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화는 신월에 병지가 됐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정제격이 되긴 하지만 일간이 약해서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 겁재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약한 정화가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지에서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일간이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은 월지 있는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 충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러면 인목도 상처를 받아서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고, 원령 격을 잡아야 될 월지를 갖다 충파를 하기 때문에 파격이 된다. 물론 아까 말했던 뭐 정제격이다. 근데 정제격이 파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어느 틀로 맞춰야 되겠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일지에서 미토로 얻었죠. 토는 물론 이제 미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 정화 거기도 통근은 가능하지만, 미중 정화에 통근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미토가 일간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의 병화가 있고 연간의 병화,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역시나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한 가지, 아무리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신월에 인신충 됐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주인은 임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이거는 일간도 약하면서 수기도 부족한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이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신월이 태어나서 정제격이 되지만 신월은 금영하고 화가 약하니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하다. 연지에서 인목을 봐서 좋을 것 같았는데 인신충이 돼서 월지도 깨지고 연지에 있는 인목도 깨지죠. 인목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정화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월지가 충파가 되더라고 하는 것은 격국을 잡는데 파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미토는 통근이 가능하지만 통근돼서 얻는 이로움보다는 미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더욱더 크고요. 그다음에 연월간의 병화는 물론 약한 정화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3 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중에 있는 임수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인신충이 되다 보니 신중에 있는 임수도 깨져서 쓰기가 어려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남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금수운 쪽으로 가지만 여명의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화운에서 목운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여명의 경우에는 수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남명의 경우에는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를 선택하기는 좀 곤란한 그러한 지경에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택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경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칠살이긴 하겠고요. 하지만 수기가 부족하면 조열해지면 사람이 생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수를 얻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경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 신축시는 충미충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신중이 있는 것도 인신충이 돼서 못 쓰고 축중에 있는 개수도 충미충이 돼서 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사주가 가을에 가뭄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수가 천간에 신유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월지가 충이 됐다 하더라도 수기가 좀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거는 일간 정화하고 임수가 탐합되죠. 서로 합판을 하고 임수가 임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묘시 같은 경우는 칠살 개수가 이렇게 투출됐죠. 정화 입장에서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서 투출되는 것은 아무리 인신충이 됐다 하더라도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언젠가는 이렇게 수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저 개수가 일간을 공격할 수 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 개수가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남명의 경우에는 일간 정화의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갑목이 진 물론 이내도 살짝은 근이 될 수 있겠지만 뿌리를 둔 병화가 정화를 생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 갑진시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인신충 신중 있는 임수 하나밖에 없는데 사주가 너무 조열해져 있다. 이건 금순으로 가야 되고 여명의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한 운이기 때문에 을사병호 정미를 선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신중에 다시 신금을 얻었지만 이건 무토 투출되는 것이 수를 다 억압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무토가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기후 경술시 마찬가지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어서 일간 정화를 해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경자시나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